어제 일단 뭐 다 보셨을 거고 그 피지컬 AI랑 로봇 쪽만 놓고 봤을 때 그 구미에다가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 아주 뭐 현대차가 어제 정의선 회장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돼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그냥 PT하고 이러더라고요. 어제 일단 내용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렇죠. 나머지 섹터들이 이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밸류체인까지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플러스 알파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제시가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쪽만 놓고 봤었을 때 네. 사실 이젠 현대차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많이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뭐 그렇죠. 새만금 투자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트나티 양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이미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이젠 좀 재탕되는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안이 이젠 다시 제시가 된 것이지 뭐 새롭게 이젠 업그레이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어제는 좀 좋았는데 오늘 조금 뭐 쉬긴 합니다만 1% 정도. 어제는 상당히 좀 간만에 현대자동차 뭐 모비스도 그렇고 뭐 오토에버도 그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로봇주는 어제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구미를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그 로봇 생태계 뭐 이런 투자를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 현대차 새만금 그쪽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생태계 구축이 되는 일종의 뭐 메인 공간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 메인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의 네. 새만금 프로젝트에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조립 라인은 이제 미국에 위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쪽에 있고. 네,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는 부품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생산해서 조달하는 네. 이런 역할을 이제 메인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산업용으로 그리고 어떤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로봇들이 상당히 또 종류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새만금에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현대차가 얘기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뭐 결국은 이제 물건이 언제 만들어서 나올 양산 시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대략 위원님 보시기에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세요? 일단 새만금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1년 내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2029년도, 2030년, 10년 정도가 정도까지. 돼야 새만금 지구가 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때 나왔던 피지컬 AI와 그 로봇 관련된 그 김정관 장관의 내용을 보면 뭐 월드 모델도 개발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작업들은 1, 2년,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는 앞당겨질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뭐 이게 당장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제 2028년도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서서히 가동이 되는 시나리오가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우문인데요. 3대 그러니까 피지컬 AI 원탑 얘기를 어제 김 장관이 이건 사실 뭐 의지의 표현인데 우리가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전반적인 뭐 그러니까 제조 역량 등등등 뭐 반도체 뭐 이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뭐 하여간 원탑이든 원투쓰리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도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원탑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최종적인 제품이나 시장 그리고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건 결국엔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부품 공급 체인이나 그렇죠. 아니면 싸게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일본도 옛날에는 로봇 강국이라고 불렸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서 두각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쪽 경쟁력을 활용을 해서 이젠 미국과 중국을 서포트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뭐 탑3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AI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탑3 정도가 네. 미국, 중국, 우리 이렇게 그렇게만 돼도 어딥니까? 그렇죠. 자, 이제 좀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봤고 최근에 가장 우리 이제 자동차 업계에 화제가 됐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방한을 해서 이제 낯선 회사네요. 낯선 회사 같긴 합니다만, 하여간 뭐 SL, 화신, 뭐 이렇게 SOS를 했던 국내 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녀서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 체인을 좀 구축을 하려고 그런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간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 위원님은 일단 그런 움직임들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밸류 체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2018년도 뭐 이 시점부터는 그 BD에서 양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부터 부품사들도 준비를 해야지만 양산 스케줄에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화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네가 우리 뭐 공급해줘 이렇게 딱 찍는 겁니까? 사실 이젠 저희가 로봇의 스펙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영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연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양산에 대한 로봇의 모양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 스펙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정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과 양산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뭐 지금 보여주는 모델하고 양산 모델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또 양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단가도 좀 고려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양산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확정하는 단계가 결국에는 부품 공급사를 선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이 돼야지만 공급사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순서상으로는 일단 최종 스펙을 어느 정도 결정 짓고 그 다음에 부품사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양산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네. 부품사들을 컨택을 한다는 거는 그 계획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가셔되고 있구나, 구체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우리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의 30% 정도를 담당할 것 같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부품의 30%를 한국 업체들이 이제 커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방안을 해서 들어오는 게 이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100%다 한국 업체들이 부품을 공급하거나 이런 겁니까? 일단 BD의 어떤 지배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부품 밸류 체인을 내자를 하겠다라고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품 자회사들 그리고 1차, 2차 협력 밴더들을 그렇죠, 통해 그렇죠. 가지고 내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국내 업체들을 사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계열사와 그리고 협력사들, 기준 부품 협력사들.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100%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또 미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필요하고 네. 뭐 반도체를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도체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건 또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한테도 조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소한 BD가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은 국내 공급망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좀 전에도 이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의 이게 부품 관련된 공급망을 중국 그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뭐 회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 만약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뭐 가격이 훨씬 싼 예를 들어 중국 뭐 업체 걸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현대차는 가급적이면 내재화를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하고 좀 다르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AI라든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봇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그 AI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중국산 밸류체인을 좀 배제를 하고선 밸류체인을 구성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어쨌든 BD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부터 양산해서 뭐 초기에 뭐는 이제 주로 현대차 쪽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돼서 뭐 예를 들어 한 30년 전부터는 이제 다른데 수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다른데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예를 들어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라면 똑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안 문제가. 그렇죠. 핵심 부품이 중국산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아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정한 가격에 어쨌든 그 현대차의 기존 밸류체인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에 있는 공장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브랜드가 바뀐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은 이제는 완전히 로봇 밸류체인으로 자동차 쪽보다는 뭐 이렇게 확 무게중심이 갈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드시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이 또 로봇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기존 자동차 부품사들이 어떤 성장성에 굉장히 좀 목말라 있었던 섹터였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피지컬 AI와 이제 이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메인이 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하고 이 피지컬 AI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중복되거나 새삼 되게 나오진 않았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주로 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이제 원래 미국 회사였고 그걸 현대차가 뭐 잘 인수를 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건 맞고 또 기존에 현대차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과 좀 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좀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좀 로봇 회사로 코스닥에 상장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회사들 보면 그 밸류체인에 못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 말고 우리 다른 이제 로봇 생태계 이쪽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죠. LG전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시장이 개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선도업체들 위주로만 진입이 되지만 점점 더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전기차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는 테슬라나 몇몇 상위 업체들만 시장에 진입해 있었지만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되면 될수록 스타트업들이나 신규 플레이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밸류체인을 공급하는 애들이 초기에는 유리하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또 납품 레코드가 있으니까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부품 공사한테도 결국에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고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은 기술력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납품처가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예. 전체적인 이제 상황과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 의원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으셔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윤곽은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 말씀을 좀 이제 들을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가격이 싼 게 제일 좋은 뭐 그 호재다라는 얘기도 앞선 이동훈 대표님도 하시던데 아마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로봇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죠. 그러네요.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 얘기하면은 반도체 빼고는 자신 있게 나는 이번 실적이 너무 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다가올수록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자동차 그리고 장차 부품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도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의한 모멘텀보다는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약세를 나타나는 게 1분기 때도 좀 확인이 됐었고 이번 분기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이 사실 굉장히 좀 가장 힘들 때다. 그러니까 2분기 그러네요. 실적 시즌 앞둔 시점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실적보다는 다시 미래 성장성으로 좀 시각이 옮겨갈 거기 때문에 1분기 때와 유사하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 이후로는 주가가 오히려 또 탄력 있게 오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좀 매수 적기다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대장주 현대차 얘기는 그래도 짧게라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40만 원대까지. 지금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해서 근데 50만 원 다시 육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1분기 때 재현이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역시. 때도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다가. 하지만 다시 이제 그 피지컬 AI 모멘텀이 재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트렌드로 올라섰고 그러면서 이제는 신고가 영역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안전공업 화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이란 전쟁이 또 분명히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전쟁 이 영향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바닥 실적이 확인하고 나서부터의 주가 상승이 하반기 때부터 또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 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결국은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하여간 로봇 모멘텀 이게 결국은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런 그 원래 본질 쪽의 가치보다 결국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모시고요.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이제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